식을 뭐로 나눴냐면은 얘로 나눴대. x 플러스 3. 그럼 당연히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이 있겠죠. 몫. 그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검산하는 거야. 나눠준 식, 몫 곱하고 여기 더하기 나머지를 하면은 얘가 거꾸로 나와야 돼. 원래 식이.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다. 근데 지금 몫도 알려줬구나. 몫도 얘를 알려줬네. 그럼 몫 쓸게요.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다. 다시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3. 검산한 거야, 검산. 그치?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나눠준 거랑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 원래식 나와야 돼. 그게 검산식인 거야, 검산. 그럼 지금 px를 찾을 수 있겠죠. 그쵸? px는 얘야, 이 식. 이렇게. 이거 전개 안 할게요. 전개할 필요 없어. 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근데 너 몇 차로 나눴어? 1차.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식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하면 된다 했잖아. 즉 우리는 x에 뭐를? 2를 대입하면 된다. 그럼 우리 p 2를 구하면 돼. 그래서 이거 전개 안 할 거야. 여기다 2를 대입할 거야. 2 대입하면은 5 곱하기 여기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1이니까 5 더하기 3. 그럼 25 플러스 3. 그래서 28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쓴 건 검산이야. 이 식은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면 나눠준 거랑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하는 건 검산식. 그리고 이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너를 0으로 만든 x값을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그게 나머지야. 바로 나온다. 뭐 전개할 사람은 이거 전개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전개 안 할 거예요. 대입만 하면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자, 밑에 있는 84번도 해줄게요. 84번도 봅시다. 자, 이번엔 다항식 px를 몇 차로 나누냐면은 얘랑 얘로 나눴대요. 그럼 이건 2차로 나눴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그쵸? 몰라요. 그래서 써볼게요. px를 자, 검산식 쓰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한 거 이걸로 나눈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옆에는 몫이 들어가야 돼. 자, 몫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써요. qx라고. 그냥 알아둡시다. 이건 몫이에요. 몫.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우리가 px 하는 것처럼 qx도 그냥 식이야, 식. 더하기 나머지 여기 알려줬네. 2x 마이너스. 자, 지금 한 건 검산식이에요. 검산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준 식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돼. 이게 검산이야. 그럼 px가 나와야지. 됐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1차로 나눈 거잖아. 넌 1차잖아. 1차.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아까 나머지 정리 쓰자고. 너를 0으로 만든 x값. x에 뭐를?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x에 1, 여기도 x에 1, 여기도 x에 1, 여기도 x에 1, 여기도 x에 1. 모든 x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1 대입하면 1 빼기 1, 1 더하기 3, q1 더하기 2 빼기 1. 다 넣었죠? 근데 어차피 이게 얼마야? 0이야. 근데 이 셋은 다 곱하기잖아. 그런데 하나가 0이면은 나머지 숫자는 다 뭐든 얘 때문에 다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미 0이니까. 그래서 이건 싹 다 0이지. 싹 다. 그럼 우린 얘만 계산하면 1. 그래서 넌 1이다. 이렇게. 그럼 밑에는 또 이 식으로 나누래.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3이죠. 또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도 마삼. 모든 x자리에 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자, 대입하면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q 마이너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다 넣었어요. 모든 x자리에. 근데 어차피 이게 얼마야? 이게 0이야. 근데 이 셋은 또 곱하기잖아. 여기 생략된 거. 그러면 얘랑 얘가 무슨 값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얘가 0이에요. 그럼 곱하면 다 0이죠. 그래서 싹 다 0. 우린 얘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7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무슨 식이야? 이 식이야, 이 식. 검산식. 검산식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나눠준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검산이야. 근데 우리가 몫은 일반적으로 qx라고 쓴다. 몫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x에 대한 식인데 q라고 그냥 문자를 붙여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냥 그렇게 쓴다고 알아두기만 하면 돼. 몫은 qx라고 쓴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뭐라 쓰냐면은 나머지는 알파벳 R이라고 써요. 나머지는 알파벳 R 이렇게 써요.
자, 밑에 있는 85번도 해줄게요. 봅시다. 자, px를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식으로 나눴을 때, 또 이식으로 나눴을 때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얘다. 연결되는 거지, 우리 문장. 그리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머지라 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그럼 우린 알고 있잖아. 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x에 넣으면 돼. 그 값은 마이너스 2야. 아,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2가 곧 나머지야. 근데 그 나머지가 얼마래? 여기 있네. 마이너스 3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 거야. 다시 이식으로 나눴대. 얘를. 그럼 이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2야.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면은 나머지가 바로 나와야 돼. 그게 나머지 정리인 거예요. 또 이번엔 얘로 나눴잖아. 그럼 얘도 1차식이죠? 그럼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죠? 너를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3이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나머지 내가 나와야 돼. 그래서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지금 알려준 거야. 이 두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px를 2식으로 나눴대. 요건 2차식이죠? 그럼 나머지 정리 못 써요. 그쵸?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R이라고 쓴다 했죠? 근데 얘를 RX라고 했대. 자, 검사식 써볼게. px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그 옆에는 뭐가 와야 돼? 몫이 와야 돼. 몫은 qx라고 쓴다 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몫을 곱해주고 더하기 rx. 이건 뭐야? 나머지. 이거 무슨 식? 검산식이야. 얘로 나눴대. 그대로 썼어요. 얘로 나눴대. 그때 옆에는 몫이 있겠지. 아, 나 안 나눌 거야. 얘 안 구할 거야.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예, rx. 그대로 썼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얘를 구해야 돼. 왜냐면 r이면은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구해야 여기다 2를 넣겠지. rx를 구해야지. 그럼 rx는 뭐냐? 자,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나눗셈 저번 시간에 했던 그걸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하자. 나눗셈을 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예를 들어 얘가 4차식이에요. 4차식.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은 2차겠지? 왜? 2차랑 2차를 곱해야 4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땡땡땡에서 나오는 나머지는 무조건 내가 나눠주는 2차보다는 작은 차수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나누기를 할 건데 15를 4로 나누래. 근데 내가 4, 3, 11을 안 하고 4, 4, 16을 했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나눠주는 숫자가, 이 숫자가 내가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더 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뺀 게 음수가 나왔잖아. 이렇게는 안 나누잖아. 그치? 이렇게 나눈 사람이 없잖아. 반대로 이것도 안 돼. 뭐도 안 되냐면은 4, 2, 8을 해서 나머지가 7이 나왔다도 안 돼요. 왜? 4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차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나머지로 나오는 차수는 2차보다는 작은 차수여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나머지가 2차야. 그럼 2차식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안 들어가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잘못한 거지. 뭐마 이해가 돼요? 예시를 들어줄게. x제곱 5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나눴어. 그러면 x제곱 똑같으니까 여기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 빼니까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빼니까 5x 위에서 아래 빼니까 나머지. 지금 내가 2차로 나눴지. 2차. 근데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왔어요? 1차가 나왔잖아. 당연한 거야. 내가 나눠주는 녀석의 차수보다 나머지는 더 작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한 거지. 잘못 나눈 거지.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차수보다는 반드시 작은 차수여야 돼. 그럼 내가 2차로 나누면은 1차도 나머지로 나눌 수 있지만 몇 차도 0차도 나머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2차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차로 나눴어. 5차식. 그러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5보다 작은 4차, 3차, 2차, 1차, 0차가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지금 내가 나눠준 게 몇 차냐면은 요식에서 얘로 나눴잖아 지금.
이 식을 2차로 나눴죠. 2차야. 그럼 2차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2차보단 작은 차수여야 돼. 얘가 지금 2차니까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차수는 1차 아니면 0차예요. 여기까지 되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보단 작아야 된다, 차수가.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이 된다는 가정으로 RX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쓴 거야? 1차식인데 모르는 1차식이야. 다시 1차식인데 모르는 1차식을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써요. 우리가 모르는 1차 함수를 뭐라고 쓰냐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잖아. 똑같아. 1차 함수인데 몰라? y는 ax 플러스 b.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를 몰라? 2차 함수인데 우리가 모르는 2차 함수야? 그럼 어떻게 쓰냐? x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라고 쓰고 모르는 2차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 똑같아. 1차식인데 몰라? 그럼 ax 플러스 b야. 1차식인데 모르잖아. 개수를 모르잖아. 이 둘을 다. 이렇게. 그래서 이 rx를 지우고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는 모르는 미지수가 2개잖아. 그치? 그러면 힌트도 2개 필요해. 그래서 아까 힌트가 2개 있어요. 얘 하나, 얘 둘. 이렇게 힌트가 2개야. 그럼 이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나눠준 이 있죠? 요식. 요식을 인수분해 볼까? 얘 인수분해 되거든? 얘를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볼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했을 때 요렇게 바뀌었고 요 바뀐 녀석을 써먹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죠. 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모든 x에 대입하는 거야. 모든 x에 마이너스 2 너도 마이너스 2 그럼 무슨 효과가 얘가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잖아. 0으로 바뀌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0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니까 이거 싹 다 0이잖아. 그럼 얘가 싹 다 0이면 몫을 구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싹 다 날라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p 마이너스 2 는 이 싹 다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p 근데 이 값은 알고 있잖아. p 마이너스 1을 얼마? 여기 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자 그럼 대입해야 될 숫자가 하나 더 있지. 뭐? 이번에는 얘 있잖아. 마이너스 3 그럼 x에 마이너스 3을 넣읍시다. 그러면 p 마이너스 3이겠지. 이번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다 마이너스 3으로 바꾸는 거야. 너도 다 바꾸는 거야. 모든 x자리에. 그럼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이번엔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모 곱하기 0 곱하기 모니까 어차피 이게 0이면 다 0이지. 또 다 날라가. 그럼 남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남겠죠. 그리고 그 값은 얼마다? 여기 있는 p 마이너스 3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5구나.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그럼 a, b가 나오겠지. 빼볼까요? 위에서 아래 빼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라서 a는 2지. 그럼 a에다 2를 대입하면 b가 나오겠지. b는 1인 것 같아요. 대입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을 쓰면 돼. 왜? 우리가 지금 나머지 rx를 뭐라고 설정했어? ax 플러스 b인데 a도 구했고 b도 구했죠. 그러면 나머지인 rx는 a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x b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죠.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건 R2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 플러스 5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나머지 정리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0으로 만들어준 x를 대입하면 된다. 이것만 일단 오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요건 좀 어려우니까 두 번째 요. 자 밑에 있는 문제까지만 설명해주고 3학년 이야기 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항식 px를 x-2랑 x-3으로 나눴을 때 똑같이 우리 검산하자. 검사는 px는 얘랑 얘를 곱한 걸로 나눴고 이걸로 나눈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몫이 들어가야 돼. 몫은 이걸로 써달래. qx 더하기 여긴 누구 자리? 나머지 자리지. 검산이야. 그럼 나머지는 얘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또 뭐야? 이 px를요 뭐로 나누래? 이걸로 나누래. 얘를.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너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라 했잖아. 그 값은 1이지.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그럼 p1이잖아. p1. 그게 나머지야. 나머지 얼마래 근데? 6이래. 너가 6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p1이 6이라는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알려준 거야 얘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나머지가 나옵니다.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건 q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qx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qx를 이 식을 너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냥 뭐만 대입하면 돼? 얘를 0으로 만든 x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게 얼마지? 1이지 1. 나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즉 우리는 q1을 구하면 그게 곧 답이야. 그렇지? 그럼 q1은 어디서 나오겠어? 이 식에서 나오지. 이 식. 그럼 q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 1, 1, 1, 1, 1. 모든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봅시다. 원형 모이라? 오랜만이구나. 그래서 모든 x자리에다 1을 대입해봅시다. 자, 1을 대입하면은 여기도 1, 1, 1, 1, 1 싹 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p1는 1-2, 1-3, q1 더하기 1 플러스 1. 됐죠? 다 1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얘를 구하는 거라고 했지. 자, p1은 알려줬어. 아까 여기 있잖아. 이 정보 알려줬잖아. p1은 6. 그래서 너는 6이다. 나머지 계산.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q1 몰라. 더하기 2 이렇게. 6 빼기 2 뭐 한 거야? 나 얘 이항한 거야. 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다 곱하면은 2q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니까 4잖아. 그러면 q1을 2배해서 4니까 q1은 얼마? 2겠지. 2. 그래서 우리가 구할 값은 2다. 찾아주면 돼. 됐고 이제 3학년 2학기 하기 전에 앞쪽에 잠깐 하나만 설명해 줄 건데 요거는 책 안 봐도 괜찮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공식이 두 개 있었잖아. 뭐 있었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요거 있었지. a 세제곱 b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 총 5개 곱셈 공식만 하자고 했었잖아요. 한 번만 다시 복습해줄게. 3번 어떻게 선택한다고? A만 3번 선택해. 그럼 A 세제곱. 또 A를 2번 하고 B를 한 번 선택해서 나오면은 A제곱 B가 나와. 근데 따로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주라 했죠. 그래서 3 나와야 되지. 또 2번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2번도 해야겠지. 그래야 총 3번 되지. 그럼 A, B 2번 따로 했으니까 3배. 마지막은 B만 3번. B만 3번 하면 B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했었죠. 어떻게? A만 3번. 그럼 A 세제곱. 또 A를 2번 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보를 같이야. 마이너스 B를 한번 선택해. A를 2번 하면 A 제곱이야. 마이너스 B를 한번 하면 마이너스 B야. 따로 선택했으니까 또 몇 배? 여기는 숫자 3배. 이렇게. 그 다음 또 선택권이 어떻게 있지? 한 번, 2번 더 해야죠. 한 번, 2번. 한 번, 2번. 그러면 A 한 번에 마이너스 B는 2번에 따로 했으니까 3배. 이렇게. 자, 마지막은 마이너스 B를 3번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 지금 정리 안 했죠, 제가. 자, A 세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자, 얘랑 얘를 곱한 게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A 제곱 B 이렇게 되겠지.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3 A B 제곱.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를 3번 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이렇게.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곱셈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2번 선택할 거야. 2번 하면은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다 각각을 2번씩 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지. 자, 이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얘 한 번, 얘 한 번, A, B. 따로 선택했잖아. 여기는 숫자 곱해주라 했죠? 2배. 또 B 한 번, C 한 번, B, C. 따로 선택했으니까 또 2배. 마지막 A 한 번, C 한 번. 그러면 A, C 따로 선택했으니까 또 2배. 이렇게 된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그냥 외우자고 했죠.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요? 이거 내가 여기는 3 그냥 떼라 했잖아. 3떼.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3대 3대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얘를 보고 만들라 했어요. 자, 규칙은 뭐였어? 이거를 제곱 또 이거를 제곱 그리고 한 번씩 곱한 거에 부호를 바꿔 이렇게 했지. 밑에도 똑같아 규칙. 이거를 제곱 또 이거를 제곱 한 번씩 곱해 그리고 부호 바꿔.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이건 그냥 외우자고 했지. 자, 예시를 들면 a 세제곱 빼기 8 이런 게 되는 거야. 얘를 지금 쓸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왜냐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규칙대로 하라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세제곱 그냥 떼. 그러면은 a-2 이렇게 써.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얘를 보고 만들라 했어요. 이거 제곱 그리고 이거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한 번씩 곱해 그리고 부호 받고 이렇게 된다. 이 수분. 요거를 이용한 게 오늘 그 뭐지? 아마 숙제로 아마 제가 줄 텐데 요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건 이제 숙제로 요거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봅시다. 삼 3학년 2학기는 몇 쪽 피면 되냐면 72쪽 피면 돼요.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배워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간단하게 한번 복습할게요. 간단하게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원주각을 배웠어요. 원주각이 뭐였냐? 원주각이 원주에 해당하는 각이 원주각이었어. 그럼 원주는 뭐냐?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라고 생각을 하자. 편하게. 원의 둘레가 호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호가 A점과 B점이 있을 때 요 A점과 B점을 연결한 요게 호거든요. 요 호. 그러면 요 호에 대한 각이 있대. 이 호. 이 호에 대한 각은 총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중심과 호를 연결해서 생긴 각. 이건 중심각이에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점. 원 위에 새로운 점. 이렇게 연결해서 생긴 요 각이 원주각이에요. 요 각이 원주각이다.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었니? 두 배 관계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원주각을 두 배 하면은 중심각이 나온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지금 하는 것은 모양이 조금 특이하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접선이 필요해. 접선이라는 거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친구의 이름이 접선이야. 그러면 접하면 당연히 무슨 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겠지. 접하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른다. 자,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 연결한 거. 이게 반지름이잖아. R. 그러면 접선과 무조건 몇 도에서 만난다? 무조건 90도에서 만난다 했잖아. 이거는 기억해야 돼. 무조건이야. 90도로 만난다. 자, 그때 지금 오늘 배우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접점과 뭐 원 위에 점이 있어. A점이라 해볼게. 그리고 둘을 연결한 현이 있어. 이렇게 연결해볼게요. 현. 그럼 지금 요 현 있죠? 요 현? 요 현이 접선과 만나서 생긴 각도 있지? 요 각도. 보이니? 여기 각, 요 각. 요 각도는 어떤 각이랑 똑같냐면은 이 현이랑 연결되어 있는 호 있죠? 호. 요 호. 이렇게 생긴 활골이잖아. 현이랑 호랑 연결돼서 활골이 생기니까 요 호 있지? 요 호. AB 호. 아, B가 없구나. 이 점 B라고 해볼게요. AB 호의 원주각. 요 호의 원주각이랑 똑같아. 근데 요 호의 원주각은 지금 없잖아. 그럼 제가 그려볼게요. 요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각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70도면은 너도 70도. 이렇게 똑같아. 이 둘이 똑같아. 다시. 접선이면 당연히 접점이 있다 했죠. 접점을 연결된 호야. 아니, 현이야. 접점이랑 연결된 현은 그 만나서 생긴 각이 호의 원주각이랑 똑같아요. 자, 일단 모양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예제 1번 봅시다. 일단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양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 모양을 먼저 봅시다.
이유도 설명해 줄게 일단. 자, 지금 1번 보면은 여기는 55도가 잘 보면은 어떤 요 현, CA현 있죠? 요 현이랑 이 접선이랑 만나서 생겼거든? 그러면 요 현은 요 호랑 만나서 활골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호의 원주가 이렇게 있어. 이 호의 원주가 이렇게 생겼지. 이 호의 원주가. 그러니까 여기도 55도. 여기도 지금 55도.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62도를 볼까? 자, 오른쪽에 있는 62도는 접선과 접점이랑 연결된 현, AB현이죠. AB현과 만나서 62도가 만들어졌어. 근데 AB현을 구성하는 호는 AB호잖아. 그럼 AB호의 원주각이 어딨냐?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X가 똑같이 62도야. 얘도 62도다. 이렇게. 모양을 보고 잘 찾아야 돼. 자, 오른쪽도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X가 어떤 현이야? AC현이랑 만나서 생겼잖아. 이 접선과 AC현이야. 그럼 AC현을 구성하는 호는 AC호겠죠. 요 호죠. 요 호의 원주가 여기는 60도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60도. 이렇게. 뭐 이제 모양은 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그렇게 되냐? 이유가 있거든. 뭐 이유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 원리는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요 C점을요 조금 옮길 거예요. 어떻게 옮길 거냐면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까지 옮길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옮기냐면 얘를 여기까지 옮겨 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C 다시라고 해볼까? 이렇게. 여기는 이 C점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리로 옮긴 거야. 그럼 이렇게 옮겼을 때 생기는, 얘는 지금 지름을 지나는 현이 됐죠. 요 현이. 그러니까 지름이 됐잖아, 지름. 그리고 나서 C 다시랑 B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 자, 이거 저번 시간에는 혹시 기억하니?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었지?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90도예요. 그쵸? 얘가 90도. 이렇게가 90도. 이렇게. 그리고 잘 보면은 요 각 있잖아, C각. C각은 A, B 호의 원주각이야. 요 호의 원주각이잖아. 근데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하면은 A, B 호의 원주각이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야? 얘의 원주각은 이렇게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은 서로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같은 호의 원주각이잖아. 요 각이 서로 똑같아. 그럼 이 각이 동그라미면 요 각도 동그라미인 거야. 보여요? 자, 봐봐. A, B 호의 원주각, A, B 호의 원주각이니까 똑같잖아.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만 각 보여요, 여기? 요 각? 요 각은 뭐라고 쓸 수 있냐? 90도 빼기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어. 왜? 얘가 90도면 이 둘 더해서 90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90도에서 빼면은 여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응? 근데 아까 이거 접선과 원의 중심 연결한 얘는 무조건 몇 도라고? 90도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여야 돼. 근데 얘는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동그라미 해야지. 얘가 동그라미 해야지, 얘가. 맞잖아? 90도 빼기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를 더해야 90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니까 얘랑 어때? 똑같죠. 그래서 이 원리가 성립이 된다. 이건 증명을 한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양만 보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각은 모양만 잘 보면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봅시다. 자, 얘는 확인 1, 예제 2까지 제가 다 해줄게요. 같이 보자. 좀 복잡하니까 잘 어울려.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게 BAT 각이 어디냐? BAT 여기 있죠, 요각. 자, 지금 요각이랑 누구랑 똑같냐 이거야. 근데 잘 보면요, BAT 각은 BT호의 원주각이야. 이 호의 원주각. 그러면 BT호를 구성하는 현은 BT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현이 접선과 만나서 생긴 요각이랑 똑같다니까. 여기랑 똑같아. 모양이 보이니? 접선과 만나서 생긴 각, 접선을 구성하는 호의 원주각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얘랑 똑같은 거는 BTQ랑 똑같아요. BTQ랑 똑같다. 이렇게. 근데 BTQ라는 각도는 여기는 막곡지각이랑 똑같아. 당연하지, 막곡지각 똑같잖아. 얘가 막곡지각 아닌가, 여기? 그죠? 그래서 막곡지각 이름은 PTD라고 쓰면 되겠네. 아, 써놨네, 얘가. 이미 써놨구나. 이렇게 똑같다.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접선, 그리고 이게 현이야. 그러니까 또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각이 누구랑 똑같냐? 이 현을 구성하는 호, BT호의 원주각 여기랑 똑같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랑 똑같다 이거.
그럼 얘 이름은 뭐냐? DCT죠. 아 근데 얘가 써놨네. 그래서 DCT랑 똑같은 거는 D, TP.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다. 그럼 결론은 뭐야? 4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Z 아니야, Z? 하나, 둘, 셋. 이게 서로 억각 관계잖아. 억각이 똑같으면 얘랑 얘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행하다 한 거야. BAT란 건 마지막에 여기 DCT 쓰면 되겠지.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으니까 억각이 똑같다는 거야. 억각이 똑같으면 평행하지. 그 얘기한 거. 자, 오른쪽에 있는 확인 2번도 봅시다. 자, 요거 그림은 원이 접하는데 바깥쪽에서 접하는 게 안쪽에서 접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왜 접한다 하거든요. 원과 원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밖에서 만나잖아요. 밖에서. 이걸 왜 접한다고 그러거든. 얘는 안쪽에서 만나. 그지? 원 안이 있는데 원이 또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 그냥 접하지. 근데 이걸 내접한다고 해요. 안에서 접할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키는 걸 따라가 보자. 자, BAT가 어디냐? 여기 있지, 요각. 자, 요각이랑 누가 똑같니? 근데 BAT의 이 각은 요 호의 원주각이거든. BT호. 요렇게. 그럼 BT호를 구성하는 현은 BT현이에요. 이 현. 그럼 이 현이 접선과 만나서 생긴 이 각이랑 똑같다고, 요각. 그럼 뭐라고 쓰면 돼? BTQ랑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이니? 이렇게 보여야 돼. 요 모양이 보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조그만 원에서 보세요. 조그만 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BTQ라는 각이 사실 요렇게 봐도 괜찮잖아. 똑같잖아. 아, 얘를 연장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잖아. 이 각이나 이 각이랑 사실 똑같잖아. 이 선은 똑같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각은 CT현과 만나서 생겼다고 해도 돼. CT현. 그러면 CT현을 구성하는 호는 누구야? 요거지, 요호. 이렇게잖아, 이번에는. 그럼 이 호의 원주각, CT호의 원주각 여기 있네. 이게 원주각이네.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큰 원의 입장에서는 이 호고 조그만 원의 입장에서는 요 호라고. 하지만 어차피 현은 연장해서 생기는 거니까 똑같은 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결국 똑같다. 근데 이거 서로 동의각 관계죠. 그러니까 동의각이 똑같아? 그럼 이 둘이 또 뭐해? 평행해. 그 얘기하는 거. 그럼 그 밑에 빈칸은 CDT랑 똑같은 거는 또 똑같이 여기 BTQ 쓰면 되겠죠. 둘이 똑같다고. CDT랑 BTQ랑 똑같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BAT랑 요각이 똑같다 이거지. CDT.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아, 동의각이 똑같아? 그래서 평행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밑에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개념 체크 네 문제 있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봐. 자, 그래서 유형 1번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요 110도는 중심각이에요. 그렇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연결했으면 중심각이야. 그러면 어떤 호의 중심각이냐면 BT호의 중심각이 110도인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거의 반이 55도인데 어떤 호의? BT호의 원주각을 찾아야 돼. 어딨냐? 여기 있지. BT호의 원주각. 그래서 Y는 일단 55도다. 뭐 한 건지 알겠지? 110 나누기 2 한 거야 지금. 이게 2배잖아. 원주각 중심각 2배 관계. 그리고 다시 또 지우고 이제 또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 X를 찾아야 돼. 근데 X가 또 어떤 각이냐?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겼어요. 근데 어떤 현이냐면 BT현이야. 그러면 BT현을 구성하는 호는 누구냐? 당연히 BT호겠지. 그럼 또 이 호의 원주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55도. 이렇게. 그럼 55 더하기 55니까 똑같이 110이겠지. 그 다음 옆에 있는 2번 봅시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기억하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이 원 위에 있잖아. 이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생기는 성질이 뭐였죠? 마주보는 각끼리 더해서 180이었잖아. 근데 얘가 지금 100도야? 그럼 여기는 80도겠네? 마주보는 게 180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가 평각이잖아. 요렇게 평각. 그럼 요렇게 평각이니까 80, 60이 더하면 여기 나머지 각이 나오겠네. 그치? 요 나머지 각은 얼마냐? 142, 180에서 빼면 되니까 38도 나왔다. 그럼 얘가 38도인 걸 내가 굳이 왜 구했을까? 왜냐면 x를 구할 때 필요하거든? 잘 봐봐. 여기는 38도가 BC현과 접선이 만나서 생겼잖아. BC현이야. BC현이면은
BC호의 원주각 여기 있죠. BC호의 원주각. 그래서 여기 둘이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X는 38도. 찾아줍니다. 저번에 배웠던 것도 기억해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마주보는 것끼리 더해서 180, 대각이 서로 더해서 180 했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 봅시다. 자, 3번은 원의 중심을 찍어놨잖아, 그치? 그리고 심지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힌트를 줬죠. 이 힌트는 무조건 써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우리가 생기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이었죠. 근데 지금 삼각형이 완성이 안 돼 있잖아. 내가 완성을 시켜주면 돼. 이렇게. 그럼 완성을 시켜줬어요. 그럼 이제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직각이라는 힌트를 어디다 쓰면 돼? 여기 있는 갖고 한 데 쓰면 되죠. 얘가 몇 도인데? 90에서 빼면 되잖아. 얼마니? 58도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 오늘 배웠던 개념을 쓰면은 여기 지금 32도가 어떤 호의 원주각이야? CA호의 원주각이야. CA호의 원주각이 32도야. 그러면 CA호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현은 여기 있죠. 현인데 이게 지금 접선 아니야? 접선? 그러면 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각이 요 호의 원주각이랑 똑같아 있으니까 여기도 32도네. 그래서 얘가 32도다. 여기가 32도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 우리 삼각형에서 여기는 외곽은 여기 있는 다른 두 각 더한 거랑 똑같죠. 그거 이용하면은 여기는 32도, 여기는 X도. 그러면 나머지 각의 외곽인 58이 이 둘을 더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58에서 32를 빼면은 X가 나오겠죠. 찾아주면 된다. 보이지? 요거 더해서 요거 되는 거지. 넘어가서 4번 봅시다. 자, 4번 아까 했던 거네, 그치? 아까 했던 게 뭐였어? 원이 외접할 때. 외접한다고요? 그럼 외접하면은 이 둘이 서로 평행했잖아. 뭐야? 평행하면은 Z, 억각.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Z로 억각이니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겠지? 그래서 여기도 45도다. 그럼 이거 삼각형이다. 하나, 둘, 셋, 삼각형. 이거 더해서 180에서 빼면 나오겠네, 그치? 그럼 둘 더하면은 110. 180에서 빼면은 X는 70도. 그래서 보이지? 이렇게 삼각형. 평행해. 언제? 외접할 때. 무조건이에요. 외접할 땐 그렇게 돼요. 넘어가서 단원 마무리 쪽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저랑 같이 지금 해봅시다. 몇 번 할 거냐? 8번 보자, 8번. 자, 8번은 우리 오각형은 모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사각형이잖아. 얘 지금 오각형이야. 오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오각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오각형은 없잖아. 내접하는 오각형은 배운 거 없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만들면 돼? 사각형으로 만들면 돼. 내가 강제로 만들어 볼게, 강제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B랑 D를 연결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사각형 보이지 않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이잖아. 됐지? 그럼 이렇게 사각형을 강제로 만들면 여기 있는 85도에 바라보는 각, 대각 여기잖아. 여기 요각. 그럼 이렇게 더해서 180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85도랑 더해서 180 되려면 여기 95도여야 돼. 이렇게. 맞죠? 그럼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여기 각을 구할 때 써먹을래요. 여기 각 어떻게 구하는데요? 140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요렇게 큰 게 140이니까 140에서 얘를 빼면은 여기 있는 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140에서 거꾸로 빼면은 55도다. 그래? 55도 아니에요? 45도네, 미안. 훌륭하다. 그래서 45도가 어떤 각이냐면은 BDC 각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BDC 각은 BC호의 원주각이잖아. 지금 이 45도가 BC호의 원주각이야. 그럼 BC호의 너는 무슨 각인데? 중심각이잖아. 그지? 원의 중심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45의 2배다. 90도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거는 오각형 우리가 모르니까 오각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로 바꾼다? 사각형으로 바꿔야 돼. 알겠지? 오각형은 우리 몰라. 내접하는 오각형은 우리 정보가 없어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준다. 자, 그 다음 몇 번 할 거냐? 9번 보자, 9번.
자, 이거 오늘 배운 것도 써먹을 거야. 그리고 또 잘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사각형이 있죠. 보이니? 사각형. A, B, C, D. 이렇게 내 눈에 이게 사각형 주로 보이거든.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럼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라고? 마주보는 각도에서 180. 그거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형이 크게 보여. 보이니?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삼각형이죠. 이렇게 크게.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요각. 이 각이랑 요각 더하면은 이 각 더하면은 이 각의 바깥쪽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얘를 x 플러스 25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지? 이렇게 삼각형 크게 본 거야. 크게. 요렇게 크게 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거. 이게 x 플러스 125도면 얘는 180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리고 사실상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마주 보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랑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해서 180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게 뭐야? 얘랑 결국 얘랑 똑같다고 한 거 아니었어? 기억하니? 이렇게 더해서 180이면은 이거의 바깥쪽에 있는 얘는 결국 얘랑 똑같다 했잖아. 그래서 이 각이 x 플러스 25도야. 기억하지, 그치? 한번 다시 설명해. 했잖아. 저번 시간에 사각형 이렇게 내접하면은, 이렇게 내접할 때, 이렇게 더해서 180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70도야. 그럼 얘는, 아니, 각이 좀 안 맞네. 얘가 110도고, 뭐 얘가 70도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외곽은 70도잖아요. 이 둘이 똑같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얘랑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더해서 180이면은 이거의 바깥쪽이 당연히 얘랑 똑같아야지. 그거 한 거야. 얘랑 더해서 180. 얘랑 얘도 더해서 180.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어디다 써먹냐?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여기는 요 바깥에 있는 얘 다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 보이니? 빨간 삼각형.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요각 더하면 18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25도에 x 더하고 50도까지 더하면은 180 돼야 된다. 그럼 2x 플러스 75도가 180이 돼야 된다. 그러면 2x는 105도, x는 52.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계산 안 틀렸지? 52.5도. 다음에 어려운 거 몇 번 해볼까? 14번 해볼까요? 14번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좀 크게 해줄게. 자, 일단 우리는 쓸 수 있는 힌트를 먼저 써볼까요? 저 지금 저기 있는 60도 있잖아. 자, 요 60도가 어떤 각이랑 똑같은지 오늘 배운 거. 자, 지금 여기는 60도는 어떤 호의 원주각이냐면은 이 호의 원주각이에요. EF. EF 호의 원주각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호의 접선, 아니 뭐지? 요 현이잖아. 요 현. 그럼 이 현과 접선이 만나서 생긴 각, 즉 이 각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방금 했죠? 그쵸? 기억하죠? 이게 접선이잖아. BC가 접선이야.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각, 요 현의 요 호의 원주각 똑같다고. 여기 60, 여기도 60. 그래서 지금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누굴 구할 수 있니? 여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평각이잖아. 평각. 180에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180에서 45랑 60 더한 거 빼면은 75도다. 이렇게. 근데 이거 원 밖의 점에서 이게 접점이고요. 이거 접점이니까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똑같다 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75도여야 된다. 그러면 75 더해서 180 빼면 여기가 나오겠죠? 30도.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 여긴 이등변 삼각형이 총 3개나 있는 거야. 그치? 여기도 이등변이고 여기도 이등변이잖아.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총 3개예요. 보이니? 요렇게도 길이 같고 요렇게도 길이 같으니까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 이등변이 총 3개라고. 자,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비슷하니까. 자, 우리는 뒤쪽에 있는 이제 서술형 봅시다.
자, 서술형 문제 17번 보면은 얘가 지금 이등변이라는 힌트를 써야 될 것 같거든.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한데? 왜 추가가 안 되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써봅시다. 문제에서 요 단계에 맞춰 쓰라고 했으니까 단계에 맞춰 써보죠. 자, 일단은 BCT부터 구하래요. BCT가 어딨냐? BCT, BCT 여기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이거 뭐냐면은 요 현이랑 요 호랑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요 호로 만든 원주각이랑 그 다음에 요 호로 만든 원주각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34도면 여기도 34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여기 또 이등변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180에서 68을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각 BCT는 180도 빼기 68도로 계산하면 된다. 62도.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봅시다. 자, 두 번째 2단계는 BAT를 구하래. BAT면은 여기거든, 여기를 구하래거든, 갑자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각형 A, B, C, T가 내접한 사각형이죠. 여기 사각형이 보이니?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여기를 구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 아니야? 그렇지. 마주보는 것도 해서 180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각 BAT는 180도 빼기 112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78도 나와. 68도 나와. 이렇게. 됐죠? 여기 68도야. 그래서 여기가 68도인 걸 구했어. 이제 마지막 뭐 구하래? 요거 구하래. 요거 구하래. 이거 아까 했던 그거잖아. 삼각형 외곽. 여기는 42도랑 여기는 각 더해서 얘 돼야 되는 거잖아. 보이니? 각 ABT 더하기 42도 해서 68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보이죠? 요각 더하면은 이 각의 외곽이 여기 똑같은 거 쓴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넘겨서 빼주니까 각 ABT는 26도다. 찾아주면 되지. 보이면 쉽지, 그치? 보이면은 뭐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자, 옆에 있는 18번 봅시다. 자, 얘는 조금 잘 기억해둬야 되거든.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해두죠. 자,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를 할 때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니? 삼각비를 쓸 때는 직각이 있어야 돼. 없으면 못해. 근데 지금 요 ABC에 직각이 있나요? 없죠? 눈으로 표현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된 것도 없고, 눈으로 봐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직각을 만들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A라는 각도를 변하지 않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은 바뀌면 안 돼. 얘는 유지해야 돼. 얘는 무조건 변하지 않게. 너가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는 A점을 여기까지 옮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옮기면 지금 여기는 요 A각이 어떤 호의 원주각이냐면은 BC호의 원주각이거든요? 그러면 BC호의 원주각이 BC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원주각도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요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도 얘도 몇 도야? 얘도 A도야. 여기도 A야. 각이 안 변해. 이 각이랑 얘랑 똑같아. 괜찮아? 이게 이 호가 유지됐잖아. BC호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원주각 그리고 원주각이라고.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아. 근데 내가 굳이 얘를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을까? 있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지름을 지나면 내가 직각이라고 했잖아요. 됐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탄젠트 A야. 근데 A가 1로 바뀌었는데요? 괜찮아요. 얘 A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그냥 A예요. 각이 똑같아요. 그럼 탄젠트는 얘가 기준각일 때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해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루트 5가 나온 거야. 얘 X라고 할까?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해서 5. 루트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거 X 어떻게 찾으라 했지? 여기는 X랑 루트 5는 내가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5는 X다.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5가 X다. 이렇게. 그래서 너가 루트 5였구나.
그럼 여기는 a, b는 뭐로 찾으면 돼? 피타고라스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은 a, b 전체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5 더하기 5는 a, b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a, b는 루트 30이지. 근데 반지름을 구하래. 우리가 구한 거 지금 요 길이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구했죠. 그래서 반지름은 a, b를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 그래서 2분의 루트 30 단위 있나? 센티미터 되겠죠. 요 패턴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직각이 없이 삼각형의 삼각 B가 갑자기 나왔다. 그럼 직각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점을 좀 옮겨줘야 돼. 점을 옮길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점은 뭐라고? 각이 변하지 않게 옮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A가 변하지 않아야 돼. A. 다른 각은 바뀌어도 상관없어. A가 바뀌면 안 돼. A는 바뀌면 안 되지. 그러면 삼각 B가 변하잖아. A가 바뀌면. 자, 이제 마지막 19번 봅시다. 자, 19번은 일단 지름을 지나네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그쵸? 그럼 난 지름을 지나는 건 벌써 누가 90도인 게 보인다? D가 90도인 게 보인다. 여기. 이게 90도. 그럼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여기는 C도 구할 수 있죠? 왜? 삼각형 180도니까. 그치? 그러면은 55도다. 쓰면 되겠죠? 이게 55도면 나는 벌써 누구를 구할 수 있다? Y를 구할 수 있다. 왜? 얘 내접하는 사각형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마주보는 각도에서 180. 그러면은 Y는 180 빼기 55도로 바로 구할 수 있죠? 125도다. 구현 끝났고 125도. 자, 이제 그럼 우리 누구를 구해야 되냐? X를 구해야 되네? 근데 X를 구할 때 필요한 힌트가 있죠? 그거 60도잖아. 우리 지금 얘 안 썼잖아, 얘. 그럼 요 60도는 뭐냐? 요 60도는 얘가 여기 각도를 알려준 거네, 사실. 그지? 왜냐면 이게 90도니까 60, 90 더해서 180 돼야 되니까 얘는 30도잖아. 네, 30도. 그럼 우리 Y 구했으니까 125도, 30도, 얘는 180 삼각형에서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180도에서 125도도 빼고 30도도 빼면 나오겠네. 그럼 뭐냐? 25도인가? 15도인가? 25도지. 뭐야? 근데 또 Y 빼기 X라래? 125 빼기 25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00이다. 일단은 여기